안녕하세요, 리뷰대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저품질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품질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거는 네이버 뿐만이 아니라 어느 검색 엔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정리를 했냐면, 솔직히 어떻게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고 내용을 많이 찾다가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주체로 운영을 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 자체에 있는 특정한 하나의 글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 저품질 알고리즘에 최대한 가깝게 노출이 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다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건 다시 정리를 하는 건데, 네이버에서 우선순위로 하는 글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를 우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보다는 그 내용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선 저 경험이라든지 의견 또는 리뷰에 관한 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누가 직접적으로 해보지도 않은 글을 쓰는 것보다는 해봤다라는 글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딱 표명을 하는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써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고 어떠해서 이렇다라는 결론까지도 있어야 되고, 그게 리뷰 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객관적 사실들이 다 포함이 된 직접 작성한 글, 그리고 직접 촬영한 사진이 중심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그냥 따오는 사진, 그냥 무료 저작권인 사진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어디서 무료 도용을 한 걸 쓴다고 해가지고 저품질로 떨어지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경제 요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설명적인 부분만 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글 안에 있는 내용의 이미지들은 거의 다 무료로 사용하는 무료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가져오셔서 사용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저품질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쓰냐가 문제고, 누가 어떻게 이거를 잘 올리냐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저품질의 기준은 꼭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밀려나는 글이라는 타이틀을 보시면 이건 저품질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페이지 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저품질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무조건 저품질이다. 첫 번째로 어뷰징. 그러니까 제목이랑 키워드는 방대하게 아주 좋은 거를 가져왔어요. 그냥 이건 누가 봐도 클릭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조회가 안 될 수가 없는 키워드를 썼고, 그런데 내용은 진짜 아주 개차반인 거죠. 그 내용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체크가 되느냐, 이 검색 엔진 자체에서는 글을 타고 들어왔을 때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거 스크롤이 내려가는지를 우선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스크롤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페이지를 닫아버린다든지 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글은 키워드랑 제목이랑 안 맞아 혀 짧은 소리가 났네요. 안 맞아 라는 판단을 바로 해버리고, 이게 차츰 누적이 될수록 아무리 처음에는 상향에 노출이 됐을지언정 무조건 내려가는 글이 되고요. 그건 블로그 지수를 하향시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배.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계속해서 재창조를 하는 경우, 아니면 단어만 바꾸고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바뀌고 모든 글의 틀이 똑같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글들이 생성되는 경우, 이게 예를 들어보면은 쿠팡 파트너스에서 자동 생성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 작성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고 다 동일한데 조금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저품질로 나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쿠팡 파트너스 한다라고서 대부분 저품질 왔어요 하는 분들 영상 많이 올리시죠? 그건 당연하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피해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글을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글을 서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복적인 재생산글, 기계적으로 재생산되는 글들은 무조건적으로 배제를 하기 시작을 한다
라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저처럼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경우에는 저품질이 심하게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라는 이 링크 체계가 붙는 순간에 블로그 지수가 다운된다라는 카더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카더라예요. 진짜 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네이버에서 요즘 그러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참고하시고 지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글, 뭔가 이거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그리고 내용 제목까지도 다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바꿔서 쓰고 싶으면 바꿔 써라, 근데 요런 내용이고 요런 제목이니까 쓰고 싶으면 똑같이 써도 된다, 이래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휴 마케팅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솔직히 지수가 확 떨어지는 건 맞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클릭이 안 나오고 조회가 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검색이 지속되지가 않고 단순하게 몇 번 검색이 되면 그 다음부터 검색 조회수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는 블로그 지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휴 마케팅을 하실 때는 좀 더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제휴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이 협찬성을 가진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체험단에 대한 이제 그 체험단을 줄 때 아예 써 있잖아요. 뭐 어떠한 광고 문구를 꼭 쓰도록. 근데 그 광고 문구를 안 쓰면 이게 또 신고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네이버에서 적출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무조건 블로그 지수는 떨어지고 그 글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블로그에 대한 자체 지수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떠한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줄에다가 이제 출처라든지 체험단에 어떠한 체험 글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꼭 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블로그 자체나 블로그 글 자체가 신고 활동이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신고 접수가 된다는 건 일반 생활에서도 민원 접수라는 게 있듯이 한번 접수가 되면 그게 자꾸 누적이 되고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데미지 자체가 블로그 지수를 하향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저품질로 오는 가장 우선순위의 내용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문제는 내가 전혀 의도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저품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눴는데, 첫 번째는 내 글을 누군가가 도용을 해가지고 유사문서로 등록이 되는 거죠. 내가 내 티스토리 블로그나 뭐 다른 블로그에다가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가 유사문서가 됐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누군가가 내 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서 재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사문서 등록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서 뭐 티스토리를 홍보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면 저품질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을 약간은 다시 쓰시던지, 내용은 그대로 하시되 텍스트를 다시 치시면서 조금씩은 바뀔 거예요. 뭐 형용사, 접두사 뭐 다 바뀌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성을 하셔야지, 진짜 완전히 복사해서 완전히 붙여넣기를 하면 이건 유사문서로 잡힐 확률이 너무 높아지죠. 심지어는 뭐 이미지도 그대로 이미지를 써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미지를 쓴다고 해서 저품질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이미지라고 또 이게 저품질 요인이 또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품질 요인이라는 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지멋대로 해요. 솔직히 완벽하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꼭 될 것 같으면 노출을 했겠죠. 이건 무조건 저품질 요인이니까 하지 말아라, 나 이거 100% 잡는다 라고 공개를 하겠죠. 근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URL을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URL로 내가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난을 받는 경우는 내 URL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글에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네이버 검색 엔진에 내 URL이 노출이 됐는데 다른 사이트나 다른 글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들이 간간이들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겪지 못했지만 간간이들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의 신고 작업을 직접 다 하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이렇게 찾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저품질이 돼 있던 블로그 주소를 이 기존에 저품질 당한 블로거가 해지를 한 거예요. 그 사이트, 그 블로그 자체를 해지를 했는데 그 해지된 저품질의 블로그 주소를 또 때마침 내가 다시 등록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저품질인 블로그로 나는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아무리 좋은 거를 쓰고 좋은 키워드를 쓰고 뭔 짓을 해도 이 저품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이거는 해명을 하면 된대요. 이제 사이트 자체, 검색 엔진 사이트 자체에다가 해명을 직접 하셔서 내가 그때 소유주하고 바뀌었다. 난 다시 만든 소유주다. 라는 거를 인증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를 하느니 블로그를 새로 만드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재수없는 경우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이 저품질이라는 상황 자체는 검색 엔진이 이제 그 검색 엔진의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자체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품질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그 블로그를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품질을 주는 상황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고 이유도 없고 이유가 적용될 만한 게 아닌데도 저품질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다 날고 긴다 하면서 다 할 거 다 했는데도 저품질이 될 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왜 저품질이 됐냐고 검색 엔진에다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도 저품질이지 아닌지 그냥 테스트를 해봅시다. 뭐 이 정도고 한번 다시 검색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인 거지. 이게 저품질 요인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수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꼭 이거는 요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 하고 좀 피해갈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거라고 이렇게 내가 이거 꼭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한다고 다 피하고 FM대로 다 했어도 저품질은 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검색 엔진이 낙인을 찍어버리면 저품질은 그냥 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품질은 저는 솔직히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올 수밖에 없으면 오겠지 하고는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저품질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부터 저품질이 무서워서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는 이제 막 시작해서 글 몇 개 작성을 몇 개를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나 벌써부터 저품질 들어간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저품질로 모든 책임을 미루세요. 근데 검색 조회수 안 나오는 거조차도 다 그냥 저품질로 다 몰아버리시는데 꼭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 글을 작성을 하든지 뭐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글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만한 때가 됐으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고, 나보다 글을 더 작성을 잘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조회수가 떨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그냥 조회수만 떨어졌다 하면 저품질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나은 글을 계속 생산을 해내시는 게 나아요. 저품질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더 좋은 글을 내가 더 써가지고 더 좋은 자리를 빨리 잡자,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만든 거고 결론은 이렇게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누구 혼내듯이 마무리를 진 것 같은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